아침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다행히도 헐, 뼈는 70대, 80대에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건강한 허리가 약간 노년기를 아프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 무릎이 이야기해볼까 뻣뻣해서 합니다. 걷기 가장 전에 중요한 몇 것은 초 동안 꾸준한 가만히 운동입니다. 서 있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여전히 우유도 규칙적으로 마시고 매일 걷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살짝만 발을 오늘은 헛디뎌도 건강한 노년기를 날카로운 보내는 통증이 방법에 대해 느껴지거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멍이 들고 가장 잘 중요한 낫지 것은 않는 경우가 꾸준한 있나요? 운동입니다. 몇 년 전보다 키가 작아지고 옷이 갑자기 길어 보이며 걸음걸이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증상들을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단순히 방법에 대해 노화의 이야기해볼까 징후라고 합니다. 생각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꾸준한 위험한 운동입니다. 신호를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체는 오래된 벽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매일 흰개미에게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뼈가 것은 약해질 꾸준한 때 운동입니다.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고 속이 눈에서 기어갈 많이 때도 중하다. 경고음을 내지 않지만 예상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짝 미끄러져 뼈가 건강한 부러져 노년기를 보내는 꼼짝 방법에 못하게 대해 되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국 다시는 가장 중요한 예전처럼 것은 생활할 수 꾸준한 없게 될 운동입니다. 때에야 비로소 뼈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좋은 소식은 뼈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건강한 겁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뼈는 방법에 대해 70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80대가 가장 되어서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꾸준한 재생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단 원인을 원인을 이해하고 오늘부터 뼈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유만 마시는 것으로는 건강한 부족한 노년기를 이유, 보내는 병원에서 방법에 대해 이 이야기해볼까 부분을 합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가장 않는 중요한 이유, 것은 그리고 꾸준한 무엇보다 운동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 우진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30여 년 동안 주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많은 것은 환자들을 꾸준한 만나고 운동입니다. 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접해왔습니다. 김수연이라는 할머니 환자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녀는 건강한 70세가 노년기를 보내는 넘었고 방법에 대해 체구가 이야기해볼까 작았으며 합니다. 늘 가장 절제된 중요한 생활을 것은 한다고 꾸준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뼈는 멀쩡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파트 가장 입구에서 중요한 발을 것은 헛디뎌 꾸준한 넘어지면서 손으로 몸을 지탱하다가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아들이 제게 했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매일 우유를 드시는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하세요? 이 질문은 김여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유는 좋은 식품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우유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유가 뼈를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방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젊었을 때처럼 칼슘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고 장 흡수율도 떨어지며 비타민 D 수치도 급격히 감소하고 뼈 손실 속도도 뼈 생성 속도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뼈는 움직일 수 없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매일 오래된 뼈는 분해되고 새로운 뼈가 생성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지만 나이가 들면서 분해되는 속도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빨라집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 발열, 피로감 등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뼈가 매우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80세가 보내는 넘은 방법에 대해 박민석 이야기해 씨라는 볼까 합니다. 남성 가장 환자를 중요한 진료한 것은 적이 꾸준한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그는 사고를 당한 적도 넘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속적인 둔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엑스레이를 노년기를 찍어보니 보내는 방법에 척추가 대해 무너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는 떨리는 것은 꾸준한 목소리로 운동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넘어진 넘어진 것도 아니고 심하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왜 뼈가 부러졌죠?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잊지 못했다. 사실 그의 뼈는 오래전부터 약했지만 아무도 가장 알아채지 중요한 것은 못했던 것이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환자의 골절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닥치는 후유증이었다. 노인에게 골절은 단순한 통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장기간의 침상 안정, 가장 근육 중요한 손실, 것은 꾸준한 폐렴, 운동입니다.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골절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다. 건강한 그렇다면 왜 노년기를 보내는 병원에서는 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이야기해 이런 볼까 점을 합니다. 제대로 가장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걸까? 것은 꾸준한 의사들이 운동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치료 시간의 대부분은 약물 처방, 검사, 엑스레이 수치 분석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식단, 건강한 영양소 노년기를 흡수, 보내는 생활 방법에 대해 습관에 대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것은 많이 꾸준한 걸리고 운동입니다. 안타깝게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의 상황을 직접 느꼈다. 저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꾼 건강한 것만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몇 달 방법에 만에 대해 뼈 이야기해 건강이 볼까 합니다. 좋아진 환자들을 가장 중요한 보았습니다. 것은 꾸준한 또한 운동입니다. 한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 없이 자신 있게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오늘 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이야기해 들려드리는 볼까 합니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을 것은 주려는 게 꾸준한 아니라 운동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죠. 뼈는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약해집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건강한 노년기를 올바른 보내는 습관을 방법에 대해 들이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뼈도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되기 시작할 꾸준한 겁니다. 운동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칼슘 결핍이 아니라 칼슘 흡수 불량이라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음식을 건강한 먹어도 노년기를 어떤 보내는 사람은 방법에 뼈가 대해 좋아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가장 사람은 중요한 그렇지 않은 것은 이유를 꾸준한 알게 운동입니다.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뼈가 노년기를 약하다는 보내는 말을 방법에 들으면 대해 이야기해 곧바로 볼까 합니다. 칼슘 부족을 가장 떠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유를 꾸준한 더 많이 운동입니다. 마시거나 건어물을 더 많이 먹거나 칼슘제를 매일 복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오랫동안 방법에 사회가 대해 뼈가 이야기해 약한 볼까 것은 합니다. 가장 칼슘 중요한 부족 것은 때문이라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단순한 메시지를 되풀이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30년 넘게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건강한 경우 노년기를 보내는 뼈의 방법에 대해 문제는 이야기해 영양소 볼까 합니다. 부족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체가 것은 예전처럼 꾸준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뼈는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장소가 아닙니다. 마치 밤낮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현장과 건강한 같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매일 방법에 오래된 대해 뼈는 이야기해 분해되고 볼까 합니다. 새로운 가장 뼈가 중요한 것은 만들어져 꾸준한 그 운동입니다. 자리를 채웁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과정이 거의 균형을 이루지만 60세 이후에는 파괴 쪽으로 균형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험한 건강한 점은 노년기를 이 보내는 과정이 방법에 소리도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통증도 가장 아무런 중요한 경고도 것은 없이 꾸준한 조용히 운동입니다.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위장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에서 충분한 위산이 분비되어 음식물 속 칼슘을 녹여 가장 쉽게 중요한 것은 흡수되도록 꾸준한 합니다.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점차 감소합니다. 칼슘이 체내로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이용되지 않고 소화관을 통해 그대로 배출되어 뼈에 거의 남지 않게 가장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꾸준한 운동입니다. 노인의 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장 안에는 칼슘이 장 내강에서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통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통로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소화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예전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실제로 혈액으로 흡수되는 칼슘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D는
장에서 뼈로 칼슘을 운반하는 운반차와 같다고 자주 설명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마치 마차를 기다리는 승객과 같습니다. 노년층은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외출도 줄어들고 외출할 때도 몸을 아주 꼼꼼하게 가립니다. 그 결과 칼슘이 몸에 들어온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 파괴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골 손실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폐경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폐경 후 몇 년 만에 뼈가 급격히 약해진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뼈가 그렇게 빨리 약해지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일상 습관에 대해 물어보면 예상했던 답변들이 많습니다. 짠 음식을 먹고 매일 커피를 마시고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선호하고 신장에 해로울까봐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 이러한 습관들은 마치 도둑처럼 힘들게 보충해온 칼슘을 소리 없이 훔쳐갑니다. 소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더 많은 나트륨을 배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싱거운 식단을 고수하지만 실제로는 수프, 김치, 찌개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필요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커피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도 큰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저해하고 소변으로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씩 마시는 환자분은 우유에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흡수되는 칼슘의 양은 거의 없었습니다. 탄산음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체내 칼슘 균형을 깨뜨려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손실입니다. 이제 82세의 이재호 씨 환자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힌 적도 없고 무거운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붕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에 대해 묻자 모든 것이 차츰 드러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짠 음식을 많이 먹고 햇볕을 거의 쬐지 않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우유만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뼈는 오랫동안 약해져 왔지만 이제야 그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골다공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통증 자체가 아니라 안일함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증상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고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고 걷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삶은 신체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뼈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뼈는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뼈에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이러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환자들에게서 가장 큰 효과를 본 5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은 아니지만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우유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다음 섹션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년간 노인분들을 돌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뼈 건강에는 복잡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면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뼈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그것도 아주 익숙한 음식들을 통해 수백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그래서 결국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되묻습니다. 음식을 잘 씹으시나요? 복부 팽만감을 자주 느끼시나요? 짠 음식을 드시나요? 노인분들에게 좋은 음식이란 단순히 칼슘 함량이 높은 것만이 아니라 먹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며 특히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음식 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만한 멸치인데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멸치는 크기가 작고 뼈가 부드러우며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은 멸치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멸치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시도록 권합니다. 가루 형태는 장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75세 여성 환자 한미숙 여사께 매일 밥이나 죽에 멸치, 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도록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달 후 여사께서는 아침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골밀도도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칼슘 흡수율이 높은 잎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모든 채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뼈 건강에 매우 좋은 잎채소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섬유질 함량이 낮고 소화가 잘 되도록 살짝 익힌 채소를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채소는 칼슘뿐만 아니라 새로운 뼈 형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C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윤선희 씨는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아 체중 증가가 걱정되었지만 관절 통증을 자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적절한 잎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정해드리자 무릎 관절이 덜 뻣뻣해지고 서고 앉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치즈, 특히 칼슘 함량이 높은 치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즈가 살찌거나 짜다고 생각하여 꺼려하시지만 사실 적당히 섭취하면 치즈는 흡수율이 매우 높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우유와 비교했을 때 치즈는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칼슘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채소나 과일과 함께 매일 작은 치즈 한 조각을 드시도록 권합니다. 70세가 넘으신 한 남성 환자분은 치즈 한 조각이 걷는데 안정감을 더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우유를 마시면 복부 팽만감과 설사를 경험하지만 칼슘 보충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칼슘 강화 두유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두유는 유당이 없고 소화도 잘 되며 제대로 강화된 두유는 칼슘 흡수율이 우유에 못지않습니다. 게다가 두유에는 뼈 건강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좋습니다. 저는 우유에서 적절한 두유로 바꾸기만 해도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고 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칼슘이 풍부한 우유로 만든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씹기 쉬우며 소화도 잘 되어 노인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모든 두부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칼슘 함량이 매우 낮은 두부가 있는가 하면 칼슘이 많이 강화된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를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담백하고 건강한 짠맛이 노년기를 덜한 보내는 국물에 방법에 대해 두부를 넣어 이야기해 드시도록 볼까 합니다. 권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많습니다. 것은 제가 꾸준한 항상 운동입니다.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이 5가지 음식이 마법의 묘약이 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뼈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하지만 보내는 방법에 꾸준히 대해 올바르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섭취하면 뼈 가장 회복을 중요한 위한 것은 꾸준한 튼튼한 운동입니다.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뼈는 뼈는 매우 정직한 기관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비록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게는 나이 건강한 때문에 노년기를 희망이 보내는 없다고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절망에 빠져 가장 찾아온 중요한 것은 환자들을 꾸준한 많이 운동입니다. 만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후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히 검사 수치만이 아닙니다. 환자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가장 두려움이 중요한 것은 줄어들었으며 꾸준한 운동입니다. 자신의 몸이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음식들을 2배로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올바른 노년기를 음식을 보내는 먹는 것도 방법에 대해 중요하지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올바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올바른 것은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들이는 것이 뼈를 다시 튼튼하게 하는 진정한 오늘은 비결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많은 방법에 대해 환자들이 이 이야기해 사실을 볼까 더 합니다. 일찍 가장 알았더라면 중요한 것은 좋았을 꾸준한 거라고 운동입니다. 말합니다. 뼈 회복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길고 힘든 여정이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관찰해온 결과 진실은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뼈는 것은 꾸준한 특별한 일을 운동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저 매일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들이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건강한 것입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많은 방법에 대해 환자들이 이야기해 저는 볼까 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가장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꾸준한 뼈가 운동입니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건강한 식습관은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고 꾸준한 답합니다. 칼슘은 건축 자재와 같지만 운반해줄 무언가, 즉 기초가 없고 적절한 힘이 없다면 그 자재는 결코 단단한 벽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첫 것은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아침 햇살입니다.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될 필요도 없고 오랫동안 밖에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햇살이 아직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 오늘은 10분에서 건강한 15분 노년기를 보내는 정도 방법에 대해 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얼굴 또는 가장 중요한 팔뚝을 것은 직접 쬐는 꾸준한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충분합니다. 잠깐 이건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습관을 가장 꾸준히 중요한 유지한 것은 많은 꾸준한 분들이 운동입니다. 아침에 허리와 관절의 무거움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소화 환경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층은 노년기를 보내는 위산 방법에 분비량이 대해 줄어들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칼슘이 잘 가장 녹지 않는 중요한 경우가 것은 꾸준한 많습니다. 운동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약간 산성이거나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건강한 식사에 노년기를 토마토 한 보내는 조각, 방법에 대해 과일 이야기해 약간 볼까 합니다. 또는 사과 가장 식초 한 중요한 스푼 것은 정도를 꾸준한 곁들이면 운동입니다.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특히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꼈던 분들에게는 건강한 노년기를 큰 보내는 도움이 됩니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셋째, 합니다. 단백질 가장 중요한 섭취가 것은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단백질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여 단백질 섭취를 꺼립니다. 하지만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구조의 상당 가장 부분은 중요한 것은 단백질로 꾸준한 구성되어 운동입니다.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결합할 곳이 없어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건강한 노년기를 단백질 보내는 섭취량을 방법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해 볼까 고르게 합니다. 과도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하지 꾸준한 않고 운동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 한 개, 두부 한 조각 또는 생선 약간만 섭취해도 뼈 회복의 기초를 다지는 데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칼슘 손실을 유발하는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커피나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합니다. 소금 섭취량을 조금 줄이고 커피와 설탕이 든
가장 탄산음료도 중요한 것은 자제하세요.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뼈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칼슘 손실이 줄어들면 보충제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방법에 많은 대해 분들이 이야기해 놀라실 볼까 수도 합니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매일 것은 가벼운 꾸준한 운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것입니다. 뼈는 식단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뼈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10분 정도 걷거나 오늘은 몇 번에 건강한 서거나 노년기를 앉아서 하는 보내는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심지어 볼까 합니다. 발끝으로 서 가장 있는 중요한 것은 것만으로도 꾸준한 뼈 운동입니다. 재생을 자극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환자분들이 이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걷는데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고 오늘은 건강한 낙상에 대한 노년기를 보내는 두려움이 방법에 대해 현저히 이야기해 볼까 줄어드는 합니다. 것을 가장 중요한 목격했습니다. 것은 꾸준한 이러한 요소들이 운동입니다. 결합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혹은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뼈가 건강한 반응하기 노년기를 시작합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환자분들은 이야기해 볼까 숙면을 합니다. 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과 꾸준한 피로감이 운동입니다. 줄어들며 더욱 안정적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건강한 항상 노년기를 보내는 환자분들께 방법에 대해 시작하기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늦은 때는 없다고 가장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께서도 어르신들께서도 뼈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선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오늘은 사람의 차이는 건강한 노년기를 단 한 보내는 단어, 방법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행동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꾸준한 듣는 운동입니다.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당신의 뼈는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여기까지 노년기를 보내는 들어주셨다면 방법에 대해 당신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의 것은 건강에 꾸준한 운동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건강한 있어 노년기를 가장 보내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 첫걸음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뼈 가장 중요한 관리입니다. 것은 오늘 꾸준한 제가 운동입니다. 공유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계속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뼈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건강한 메시지를 노년기를 보내는 남겨주세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단순한 볼까 합니다. 글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것은 몸과 꾸준한 나누는 운동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항상 튼튼하고 허리가 건강하며 매일 활기차고 건강한 자신감 노년기를 넘치는 보내는 삶을 방법에 대해 누리시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랍니다. 가장 시청해 중요한 주셔서 것은 꾸준한 감사합니다. 운동입니다.